안녕하세요. 여행작가 김작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리아 둘레길 3000km 정주를 한 달 만에 끝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전거에 트레일러를 달아가지고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쭉 이동하던 중에 5일 만에 장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여행을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장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스포크가 땅땅 부러져가지고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행을 포기하고 무안에서 귀가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이 폴크럼 휠셋의 뒷바퀴의 스포크가 땅땅땅 3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결국은 여행을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정들었던 휠셋이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런 생각에 이번에 수리를 해가지고 또 나갔는데, 결국은 5일 만에 또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여행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폴크럼 휠셋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폐기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새로운 또 휠셋을 구입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면서 이 여행 자전거, 노후된 여행 자전거로는 더 이상 작품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전거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에 사용하던 폴크럼 휠셋은 사용한 지 12년 돼가지고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기도 했지만은 그 부품은 요즘 단종됐기 때문에 부품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대부분 수리를 하려면은 AS 기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수리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행용 자전거는 어디 가도 수리가 가능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저렴한 휠셋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한 이 휠셋은 아주 저가형 휠셋입니다. 하지만은 예전에 폴크럼 휠셋은 스포크가 24개이기 때문에 뜨문뜨문 엉성엉성하기 때문에 한 개만 부러져도 휠셋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스포크가 32개짜리 이 저렴한 휠셋은 한 개가 문제가 되고 중간에 한 개가 문제가 돼도 큰 문제 없이 가까운 샵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렴한 휠셋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 휠셋에다가 타이어를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영입한 휠셋에다 타이어를 입히기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자, 여행용 자전거 타이어를 한 세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7.5인치 튜브 2개, 그리고 준비물로는 타이어 레버 2개, 또 중요한 비눗물입니다. 타이어 비드가 신품이기 때문에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갈 것에 대비해 가지고 비눗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력 게이지가 있는 펌프입니다. 이 정도로 다 준비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이어 교체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영입한 휠셋에다가 타이어를 입히기 위해 가지고 구입한 타이어입니다. 슈발베 마라톤 슈프림 2.0 27.5인치짜리입니다. 자, 여행용 자전거와 산악자전거 타이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풀샷에 장착되어 있는 이 타이어는 슈발베 로켓론 27.5인치 2.1인치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돌기들이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도로에서 소음이 무척이나 많이 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구입한 여행용 타이어 슈발베 마라톤 슈프림 2.0 타이어는 이렇게 돌기가 없고 맨질맨질하게 보이지만은 접지력도 좋고 소음도 안 나고 아주 잘 만든 제품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작품 여행을 하면서 약 한 4년 차에 지금 계속해서 이용하는 제품입니다. 단적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산악자전거 이렇게 깍두기가 있는 것은 화물차 타이어라고 한다면은 여행용 자전거 타이어는 세단 타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셋을 분리해가지고 타이어를 입히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QR 방식의 예전 방식입니다. QR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일반 자전거 휠입니다. 이렇게 QR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QR을 돌려 풀어가지고 포크 아래쪽으로다가 제거를 하면은 휠셋이 빠집니다.
자, 휠셋을 분리했으면은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휠셋을 분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로터가 있습니다. 로터가 디스크 로터가 있는데 로터가 아래쪽으로 가거나 하다가 부딪히면은 변형이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바닥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분명히 어딘가가 제온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온표가 여기 있습니다. 자, 27.5의 2.0 타이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테이션이라는 화살표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바로 앞쪽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싹 돌려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을 또 뒤집어 보니까 반대쪽에도 제온표가 있습니다. 자, 어디 갔느냐 하면은 제온표가 여기 있습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에도 제온표가 여기에 있으면서 로테이션 방향 화살표시가 여기 쪽에 있습니다. 로테이션 방향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휠셋에 이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방향입니다. 자, 휠셋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쪽과 이쪽에 로터가 있는 쪽이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방향으로다가 휠셋이 장착되는 겁니다. 휠셋을 이 방향으로 놓고 타이어도 같은 방향으로 놓고서 이렇게 장착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구입했을 때는 비드가 또 제대로 안 물리기 때문에 한쪽부터 일단은 이렇게 물려 나갑니다. 한쪽부터 물려 나가지만은 한쪽은 또 빠져나오고 결국은 해서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한쪽 방향은 먼저 잡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한쪽 방향을 먼저 잡았습니다. 먼저 잡은 다음에 딱 이렇게 로터가 위쪽으로 오도록 딱 눕혀 놓습니다. 이렇게 딱 눕혀 놓고 그 다음에는 사이즈에 맞는 튜브를 끼워줍니다. 27.5인치입니다. 튜브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좀 두께가 이건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튼튼한 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두꺼운 걸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튜브에 고정 너트를 제거를 한 다음에 휠셋에 공기 주입구 방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공기 주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기 주입구 밸브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자, 끼워주고 튜브를 같은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끼워줍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은 튜브가 꼬이면 안 됩니다. 꼬이지 않게 방향을 잘 봐가면서 한쪽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쭉 돌려서 꼬이지 않았나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확인을 합니다. 자, 튜브가 신품이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바람을 약간 주입을 하면은 튜브가 빵빵해 가지고 조립하기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에어를 조금만 주입을 해가지고 튜브가 부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서너 번만 했더니만은 튜브가 살짝 부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이어를 마지막 비드를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는데 타이어의 비드는 휠셋과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빡빡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가볍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가볍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쪽에 비드가 물리면은 쉽게 돌출이 안 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비눗물을 미리 가볍게 비드에다가 뿌려주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어를 공급했을 때 어디 물린 곳이 있어도 매끄럽게 비드가 잘 돌출돼 가지고 정위치까지 자리 잡는데 아주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비눗물도 이거 양이 모자라 가지고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비눗물을 약간만 뿌려도 됩니다. 약간만 뿌려주고 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조립을 하는데, 자, 여기가 공기 주입구입니다. 공기 주입구 있는 데부터 먼저 조립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먼저 조립을 해서 비드를 밀어 넣고 하면은 공기 주입구가 살짝만 이렇게 당겨도 비드를 잡아줍니다. 자, 장착을 하면서 한쪽을 끼우다 보면 한쪽이 계속 빠지고 할 경우에는 두 손으로다가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비드가 이탈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구간에 이 정도 남습니다. 여기가. 자, 타이어 장착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 부분이 약 한 30cm 가량이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은 보통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강제로 밀어 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튜브도 찢어 먹을 수가 있고 휠셋의 손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하고 휠셋하고는 아주 정밀하게 사이즈가 맞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어느 쪽인가 타이어가 일부가 약간씩 겹쳐가지고 치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을 밀어 넣으면서 한쪽을 뽑아주는 겁니다. 한쪽을 뽑아주고 또 한쪽을 또 다시 밀어 넣어주고, 약간 당겨줘서 이쪽을 풀어주면서 이쪽을 하고, 이쪽을 약간 풀어주면서 이쪽을 또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남은 구간이, 자, 이 한 20cm가 남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타이어가 휠셋에 일단 안착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어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에 에어를 공급하는 것은 타이어의 종류와 휠셋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압력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원표에 나와 있는 제원에 따라 가지고 압력을 넣는데 보통 60, 70까지는 들어가는데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65까지 아마 제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에 보면은, 자, 타이어의 제원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원표를 볼 것 같으면은 27.5인치의 2.0 휠입니다. 650B 모델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타이어 압력이 있는데 2.5에서 4.5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 이거는 저기 표기하는 방법이 아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표기하는 방법, 바라고 압력을 표기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PSI로다가 주로 통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35에서 60 PSI라는 압력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요 정도로다가 넣으면 되는데 65까지 넣으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5까지는 안 넣고 약 한 50 정도로다가 주입을 해가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이제 공기압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압을 주입할 때 휴대용 펌프를 가지고서 넣다 보면은 나가는 에어가 압력은 있지만은 양이 작기 때문에 비드가 쉽게 부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비드가 물리면은 한쪽이 물려가지고 빠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용 대형 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일정한 압력으로다가 많은 공기압을 쏴가지고 비드가 돌출되도록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 여기다가 공기 주입구에다가 이걸 펌프를 물리고, 자, 공기압을 약 한 50까지만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다가 여행용 자전거에다가 50 정도 공기압을 주입해가지고 다닌다고 했지만은 현재는 60을 주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어가 신제품이기 때문에 비드가 충분히 정위치까지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높은 압력을 주입을 해야만 이렇게 빵빵 소리가 나면서 비드가 정위치로다가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드가 정위치까지 안착이 됐는지. 자, 비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드 라인이 요게 안쪽으로 있는데 라인이 일정하게 지금
종이치까지 돌출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더니만은 이쪽 편에는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다가 또 휙 돌려가지고 반대쪽도 확인을 합니다. 자, 반대쪽도 이렇게 비드 라인이 정위치까지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봤더니만은 비드 라인이 정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위 휠셋은 타이어 장착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R을 고정을 하는 겁니다. 자, QR 너무 조이면 안 되고 적당히 조립을 해가지고 레버를 꺾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꺾습니다. 자, 이것도 빡빡하면 약간 풀어주고 해가지고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 QR 레버를 꺾었습니다. 자, 이제 앞바퀴 타이어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뒷바퀴 타이어를 장착을 해야 하는데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게시했던 영상 중에는 자전거 타이어 쉽게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해 가지고 뒷바퀴도 탈착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앞바퀴와 뒷바퀴에 타이어 입히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앞쪽에 타이어를 볼 것 같으면은 예전에 이거 26인치 사용하던 포크입니다. 자, 26인치를 사용했는데 27.5를 사용하면은 간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늘 보면은 이 부분이 간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26인치 포크에다가 27.5 타이어를 이렇게 끼웠더니만은 아직도 공간이 이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앞바퀴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도 이거는 프레임 자체가 27.5하고 26인치하고 겸용으로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문제 없이 이 간격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뒷바퀴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용 자전거 대수술 작업 1단계 휠셋 교체와 타이어 입히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여행용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2단계 수술과 3단계 수술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1단계 수술 작업 성공입니다. 파이팅입니다.